안녕하십니까. 동의표만자연구원 원장 이재원입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 우리가 한자는 동의적이 만든 문자라고, 그리고 상형 문자라고, 그리고 표문자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한자는 정말로 표문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몰랐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레푸스의 함의 함축적인 의미죠. 이레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서도 별로 안 배우는 한자들이죠. 결국 많이 천대되고 경시된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레푸스 6개는 한자에 있어서 무엇일까요? 한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본이면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레푸스 6개 한번 써보시죠. 한일, 뚜를곤, 점주, 삐침별, 세을, 갈구리걸.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다가 한자의 표문리를 심어놓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자는 상형과 문자의 조합이었어요. 통합된 형태가 아니고 연계된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문자에서의 함의와 그리고 상형에서의 함의입니다. 상형에서의 함의는 다음 영상에서 제시될 것이고, 그럼 문자에서 함의, 이레푸스 6개가 문자에서 함의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어야 되고 고뇌해 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한자를 공부하면서 그런 고뇌가 없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문자에서의 함의. 자, 이레푸스는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럼 문자니까 여기서 표현된 표음은 이렇게 됩니다. 일, 곤, 주, 별, 을, 걸이죠. 이것을 분석을 해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분석을 하여 봤습니다. 이것을 일종 표음 분석이라고 하죠. 잘 보십시오. 어떻게 분류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자, 보니까 종성이 있네요. 종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리을이 있고 리을이 아닌 것이 있어요. 초성을 보니까 이응과 이응이 아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두 개 이다에 해당되는 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다. 이것은 일과 을이에요. 그 다음에 종성이 니을이다와 초성이 이응이 아니다는 뭐가 있을까요? 삐침별과 괄골이고요. 두 개 다 아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 선조들이 한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함의, 어떤 거의 함의? 종성이 니을이고 초성이 이응이다. 이 함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일과 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함의하는 바는 이런 거겠죠. 한자에서 기본 표음의 형태는 일과 을이라는 거예요. 일과 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한자에서 기본 표음은 일과 을이다. 즉 여기에서 모든 표음이 파생되어 간다는 거예요. 시작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시음, 시작되는 의미고, 근음, 뿌리가 되는 의미고, 그리고 본음이라고 이렇게 명칭 정해봤습니다. 즉 시음, 근음, 본음, 일과 을이다. 한자에서. 그러면 한글도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음의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본질적인 표음의 기본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에서 벗어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적어도 한자에서 시작되는 음은 일과 을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한글의 모음 순서를 재고가 아니고 변경, 비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자는 모음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과 을에서 이런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의 기본음, 한글의 기본음, 우리 민족의 기본음은 일과 을이다. 아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개의 함의입니다. 이것은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문자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일에서 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삐친 별이었어요. 삐친 별. 그 다음에 새을이죠. 그 다음에 괄골이 골입니다.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초성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선조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서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즉 문자에 있어서 신이 한 수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네 개를 가지고 몇 개까지 파생하여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우선 상하 좌우의 유치 개념을 보겠습니다. 1과 열이 있어요. 1과 열. 그러면 1에서 열은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파생되어 갔을까요? 이것은 인원 개념으로 갔습니다. 자축에 플러스 2를 더했죠. 1에 2개를 더해서 2를 더해서 열이 된 겁니다. 그럼 자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5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와야 될까요? 이건 열을 뒤집은 거죠. yar이죠. 얄. 즉 우리 조상들은 1열을 제시함으로써 네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 거야. 이렇게 암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뒤에 을이 있죠. 을. 그러면 앞에서 적용된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어떤 놈들이 나오나. 자, 여기서는 좌우의 개념이 아니고 상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겠죠. 플러스 2. 그럼 뭐가 됩니까? 요리 되죠. 요. 자, 상이니까 하겠죠. 하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이 되죠. 즉 우리 선조들은 일열, 을을 가지고 이 6개의 문자를 너희들이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월이 있습니다. 월. 자, 앞에서 나타나는 형태. 열을 뒤집었더니 yar이 됐고, 요를 뒤집었더니 율이 되죠. 그러면 월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왈이 되죠. 왈. 자, 앞에서는 2개가 플러스 개념이었어요.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 그럼 월과 왈에서 우리 조상들은 문자에도 수학의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일과 을. 그럼 무슨 문자가 됩니까? 이런 문자가 되죠. 을. 즉, 이 4개의 문자를 통해서 9개의 문자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멈췄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문자 9개를 기본 모음이라고 합니다. 기본 모음. 그럼 여기서 또 2차로 파생이 되어 가죠. 2차로.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일과 을의 조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과 월을 조합을 해보십시오. 열과 월의 조합.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합집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날까요? 무엇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생각을 안 했지만은 얼이 되는 겁니다. 얼.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봅시다. 야일과 왈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알이 되는 거예요. 알. 그리고 이런 형태의 조합이 있겠죠. 일과 을의 조합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을을 반점으로 표현했죠. 즉 우리가 말하는 아래어는 단독으로 쓰면 을이 되고 다른 문자에 붙였으면 그 음이 반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의 반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일의 반음이며 얼과 알이 중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 얼, 알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과 왈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올이 되겠죠. 올. 그럼 이것을 뒤집으면 율과 월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울이 됩니다. 울. 즉 을의 음계에서의 음과 갈고리 궐에서 음계의 조합이 이렇게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똑같은 형태, 을과 을의 조합은 이런 형태의 조합이 되죠. 그래서 을의 반음이 되고 이것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부스 6개
개에서 종성 니을로 끝나는 게 4개가 있었고 4개가 이렇게 파생되도록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일, 열, 을, 월을 통해서 몇 개가 나왔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죠. 이것은 전부 13개입니다. 13개. 근데 우연히 일치일 줄 몰라도 가림통 문자에서 모음의 개수가 13개가 됩니다. 13개. 가림통 문자는 우리 고조선 시대에 사용된 문자입니다. 우연히 일치일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13개의 문자에다가니 이 문자와 이 문자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즉 다시 정리하면 4개의 함이 일, 열, 을, 월에서 15개의 모음 형태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2개의 함이에요. 이것은 뭐냐? 종성이 니을이 아니고 초성이 이응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거 어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이런 한자가 돼요. 뚫을 꼰자하고 점주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성이 니을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상형이에요. 기본상형이 아니라는 거죠. 한자에서 종성이 니을이 끝나는 것은 기본상형이에요. 이것은 보조상형이에요. 그럼 이 역할은 뭐냐? 이런 거죠. 기본상형이 시작에 부과되어 새로운 보충상형을 만든다. 즉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 점주가 부과되죠. 이런 형태. 그러면 상형이 다르니까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니까 상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2개의 함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본 모음에 반모음의 형태를 부과되어 이중모음을 만든다. 이중모음. 즉 이것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일의 장음의 형태를 써줍니다. 그래서 기본 상형에 곤이나 주가 부과되는 경우 표음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은 일이 장음, 열은 엘, 연은 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자에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이 더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개의 함의입니다. 6개의 함의. 자, 6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표음들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자에서의 기본음은 종성에 니을이 붙습니다. 그래서 종성을 먼저 봐야 돼요. 종성을 보니까 니을과 니은이 있습니다. 니을과 니은. 초성은 1에서 이응이 나왔습니다. 이응. 그리고 곤에서 기역이 나왔고 주에서 지읒이 나왔어요. 별에서 비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을에서 이응이 나왔고 괄에서 기역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음이 순환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음이 순환된다. 그런데 이 6개를 조상들이 표현하면서 같은 음을 쓸 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문자를 끄집어 와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자. 여린 희음. 즉 우리가 이걸 포기함으로써 새을이 이런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를 여러분은 어떤 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남방한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남방한국어다. 그러면 북방한국어가 인정이 된다면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중국이 제중교포, 즉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일 것입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은 이런 음가가 될 것입니다. 지혜지, 간대할 때 이렇게 쓰죠. 중국어에서는 끝에 H가 들어가는 의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갈고리권에서 콜은 이런 문자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을 봤을 때 초성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6개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조음유치라는 게 있어요. 조음유치. 설음, 후음, 아음, 치음, 순음이죠. 즉 이렇게 6개의 한자를 통해서 설음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후음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빠진 여린 히읗도 넣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아음, 치음, 수음. 즉 6개의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글에서 자음의 순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 6개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함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이 한자의 일익부스 6개의 함의를 알면 한글도 완성이 되고 한자도 완성이 되고 한자도 표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 이거에 관련된 저희 저서입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한자의 표문자와 해례이죠.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이재원 한자를 참조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